어,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캐리스 교육 현안 문제 해결 이제 프로젝트 관련한 이제 2학기 실증 수업, 네, 관련해서 안내 및 그리고 연수 진행하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실증 수업을 담당하게 된 로보라이진의 박정찬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1학기에 이어서 이제 2학기에도 이제 실증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번 저희가 1학기 때는 약 한 32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학교 수는 어 28, 27 학교 정도 됐고요. 32개 학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증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그 소개받으신 대로 G큐브 핑퐁 로봇을 활용해서 저희가 특수교육, 특수학교, 그리고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 교육이나 피지컬 컴퓨팅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우리 전문가이신 이제 현직 선생님께서 잘 만들어주신 컨텐츠로 저희가 실증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1학기와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또 새롭게 리뉴얼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마 그 신청하셨을 때 한번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 실증 수업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네, 이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연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저희가 내용을 보시면, 음, 저 이번 이제 그 실증 수업은 캐리스에서 주관하는 교육 현안 문제 해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저희가 그 일반 기업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페리스에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음, 주 내용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로봇 코딩 수업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2회, 1회당 2차 시식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이미 신청하셨지만 이제 2차 시식 이틀에 나눠서 수업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1회 하루에 이제 2회를 모두 다 진행해서 4차시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초, 중, 고, 유치 상관없이 이제 모든 특수학급, 특수학교 대상 학생들을 진행하고요. 저희가 대상 인원은 6명 내외로 제한을 뒀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도 이제 6명 이상의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장애나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조금 힘든 경우들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6명 내외로 잡았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도 해당 사항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학교에 한 학급만 네, 모시는 걸로 이제 신청 가능한 걸로 했는데 요거를 무리하게 이제 두 개의 학급을 합반해서 수업을 진행을 신청하시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해당한 학교에 한해서는 저희가 분반 수업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상황에 맞게 그리고 좀 유동성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수업의 질이나 그리고 선생님들 진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학교 상황에 따라서 또 저희한테 설명을 주시면 그렇게 분반 진행도 가능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끔씩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에 필요한 교구 대여비 그리고 전문 강사는 페리스에서 이 예산이 따로 확보돼 있어서 이건 전부 다 이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불하실 금액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이제 교구나 강사는 파견하되 이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태블릿, 예, 요거 부분을 학교에서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태블릿 활용해서 앱을 설치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전에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끔 학교마다 아니면 그 교육청마다 어,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이제 아이디 비번이 따로 있으신 학교들 그리고 아니면 저희 앱 설치 때
뭔가 교육청에서 공문을 접수해야지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면 좋고 저희가 아마 강사님들을 가능한 한 최소 수업 시작하기 일주일 이전에는 이제 그 섭외를 하고 이제 연결해 드릴 텐데 이 부분들은 저희 전문 강사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앱 설치나 그리고 학교의 이제 태블릿 준비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한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여기서 필요한 이제 간단한 활동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사전에 출력을 하시면 수업의 진행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험 수업 진행하시고 저희에게 이제 회당 한 번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2회 진행하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1회에서 총 2번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한 회당 저희가 멘토링비로 14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회 진행하기 때문에 28만 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사비는 아니고요. 그 수업 시간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 활용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공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강사 매칭되면서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멘토링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들, 저희 그 강사 선생님들 멘토 이력서라든지, 그리고 통장 사본, 그리고 신분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글 폼으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회신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급해 드릴 거고요. 참고로 멘토링비는 저희가 매월 월말에 한번 결산을 내서 2월 15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9월 15일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9월 30일 날 끝마치는데 그분들의 이제 9월 30일까지 종료한 학교에 한해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10월 15일 이내에 멘토링비를 지정되어 있는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아까 필요한 서류들을 어, 보통 수업 마치면 한 일주일 내에 네, 꼭그 제출하셔야지 이제 그 지연 없이 지급될 예정이고요. 결과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 보고서도 수업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꼭 제출하셔야지 저희가 결과 보고서랑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가지고 멘토링비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하실 때 이제 그 특수학급 상황을 이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 전문 강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특성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조 강사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중증 학생들이 좀 있는 곳에는 사전에 이제 학교의 실무사님들이라든지 좀 같이 수업 진행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섭외를 해주시면 아마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이제 이번 수업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물론 1학기 수업도 재밌었지만 2학기 수업은 네,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어,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또 제가 자리를 넘기려고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요. 또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질문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어, 그 중간에 연수 중간에라도 혹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드리고 만약에 제가 연수하는 동안에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갈무리를 해서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연수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실증 수업도 잘 진행되시도록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각 차시별 치필하신 선생님들께서 추가 자세한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패들렛 주소를 공유를 드렸고요. 네, 저는 이번 캐리스 과제 PM을 맡고 있는 성남초등학교 김소정입니다. 네, 제가 요거 공유를 일단 패들렛
창을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에서는 저희가 패들렛 통해서 활동지나 그리고 지도안, 수업용 PPT를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전문 강사들이 각 학급에 파견이 되지만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임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내용을 같이 한번 숙지를 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자료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거나 그리고 교환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요 메일로 그리고 전화로 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링 결과지 추후에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 양식은 구글 폼을 또 주실 예정이지만 양식을 미리 한번 보실 수 있게 제가 게시판에 탑재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각 차시별로 활용하는 로봇들이 다른데요. 1차 시에서는 도트 매트릭스라는 G큐브와 도트 매트릭스를 끼워서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2차 시에서는 G큐브와 그리고 앱에 있는 뮤직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시는 라인봇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로봇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라인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전체가 총 10차 시로 개발될 예정이라 5차 시로 적어두긴 했는데요. 네 번째 수업에서는 탱크봇이라는 로봇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장애물을 극복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아마 선생님들께서 실습 수업이 아니라 각 차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 돌발 상황이 일어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사님과 잘 한번 협조하셔서 하 아이들과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지도안과 활동지에 대한 내용들은 패들렛을 통해서 계속 열어둘 예정이고 추후에는 10차 시까지 개발될 예정이니 요 안내 페이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추후에 올라가는 그런 자료들은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설명은 이제 줄이고 1차 시 도트 매트릭스를 집필해 주신 박정현 선생님의 설명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차시 도트 매트릭스 설명을 맡은 특수교사 박정현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지도안 먼저 살펴본 다음에 PPT와 학습지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트 매트릭스를 1차시로 선정한 이유는 도트가 로보라이즌의 핑퐁 로봇에 가장 손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차시에서는 도트 매트릭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차시를 구성하였습니다. 교과 연계로 기술을 선택하였고, 저희의 총 차시를 아우르는 여행과 관련된 랜드마크를 도트로 만들어 보는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듯 합니다. 일단 여행을 떠날 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도트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중에서 서울을 상징하는 장소를 도트로 만들어 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도입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생각할 수 있게끔 발문을 통해서 감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랜드마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어떤 장소인지 물어보는 발문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는 총 두 가지의 활동이 있고 이 두 가지의 활동을 넘어서서 고등학교 또는 지원이 덜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장애 특성에 맞는 더하기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활동 1은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먼저 도트 매트릭스를 연결한 뒤에 핑퐁 어플을 켜서 자유롭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행했을 때 기분이 어떠며 감정은 어떠한지를 표정이나 다른 하트, 별, 해 이런 다양한 이모티콘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2에서는 이제 랜드마크 맞추기인데요. 랜드마크를 제시한 다음에 어디를 표현한 건지 퀴즈를 풀어보고 나만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은 더하기 활동인데 활동 2까지만 해도 되고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추가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들만의 서울 지도를 만드는 활동으로 내가 만든 랜드마크와 친구가 만든 랜드마크를 모아서 우리들만의 지도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마무리 활동으로 도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지도안만 보면은 어떤 내용일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PPT를 보면서 바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탭이 안 열려서 음, 부트 여행 어디로 갈까가 1차 시의 제목이고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생각해보기가 발문, 교사가 어떻게 이 수업을 이끌어갈지 발문을 넣고 활동 1, 활동 2 더하기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생각해보기에서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는 내용이 전개되는데 여기서는 누구와 언제 어디로 이렇게 발문을 넣어서 발표할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발문은 기분인데요. 여행할 때 기분이 즐거울 수도 있고 여행이 약간 걱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여행이 진행될지 이제 놀라움의 연속일 수도 있어서 다양한 감정을 말할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거는 랜드마크를 미리 보여줬었는데요. 랜드마크를 미리 보여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랜드마크를 만들 거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움 목표는 도트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감정과 간단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목표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활동 1에서는 로봇을 조립한 다음에 감정 표현을 하는 걸로 이제 연결을 할 내용인데 잠시만요. 발표자 모드로 네, 활동 1은 로봇 조립 후에 이제 감정 표현으로 넘어가는 것을 표현한 내용인데, 사실 도트 매트릭스는 큐브에 도트를 연결하면은 마무리되는 내용이어서 따로 전개도나 조립도가 필요 없이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트 매트리스 연결이 처음인 학생들을 위해서 매트릭스 안에는 어떤 도형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표면마다 다 다른 도형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져보기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할 내용은 도트 매트릭스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네모 모양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연결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트 매트릭스는 도트를 먼저 큐브에 연결을 하고 노란색 버튼, 전원 버튼을 눌러야지 연결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순서에 헷갈리지 않게끔 전원을 먼저 켜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퐁 로봇을 켜고 그룹 번호가 있다면 그룹 번호를 넣은 다음에 큐브를 하나 선택해서 음악 미술로 넘어가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을 켰을 때는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불빛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길다랗게 노란색 불빛이 들어오면은 연결이 원활하게 잘 된 것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도트 매트릭스 태블릿 화면인데요. 어플로 들어가시면 해당 화면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마음인지 활동지와 도트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활동지로 사용하는 슬라이드 화면은 오른쪽 상단에 활동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도트로 그림을 표현하기 어려워할 수 있어 이모티콘으로 예시를 적어 놨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매트릭스 표정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표정이 아니라 하트, 별, 네모, 세모 등등의 다양한 기호들 또는 그림 도형과 같은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또박또박 서울 한 바퀴입니다. 이는 서울의 유명한 장소를 도트로 표현한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세 가지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건지 맞춰보고, 이것도 어떤 건지 맞춰보고, 어떤 건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친 뒤에는 내가 여행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한 뒤에 나만의 도트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역시 활동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활동 2이고 여기까지 수업을 해도 괜찮고 이후에 더하기 활동은 추가 활동으로 조금 더 시간이 남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들만의 서울 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내가 만든 도트를 함께 합쳐서 우리만의 도트 지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 역시 활동지에 있어서 하나의 활동지로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의 도트를 모아서 한 가지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 더하기 활동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하기 활동은 애니메이션으로 형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도트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끊어서 제작을 하면은 도트가 여러 단계로 차례대로 나오면서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그림처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차례차례 단계별로 그릴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바꿔서 재미난 형태를 진행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리하기인데요. 어플을 사용하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먼저 끄고 도트를 정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하고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활동지를 제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는 활동지 표시된 내용으로 활동지 표시된 내용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 표현하는 내용, 두 번째는 매트릭스로 이제 랜드마크 표현하는 것, 마지막은 서울 지도입니다. 혹시 몰라서 오려서 붙일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려서 붙이거나 직접 활동지에 그리거나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차 시는 도트 활용한 수업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 수준 높은 학생들이 빨리 하고 선생님 뭐해요? 라고 했을 때를 대처한 그런 심화 활동들이 조금씩 녹아들여져 있습니다. 아니면은 1차 시나 2차 시 수업이 로봇 조립이 없이 빨리 끝나는 수업들일 수 있어서 1, 2차 시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나서 3, 4차 시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일에 걸쳐서 하시는 경우에는 1일 차와 뭐 3차 시 1차 시와 3차 시를 첫날에 그리고 2차 시와 4차 시를 둘째 날에 요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2차 시 설명 이재욱 선생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시 설명을 맡게 된 교사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똑같이 여행 테마에 맞춰서 2차시에는 비행기 여행과 음악을 배우는 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의 배우 목표는 뮤직앱을 활용하여 음정을 표현하고 멜로디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연계 교과는 음악으로 도트 매트릭스를 이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선생님께 설명하신 것처럼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초등부터 고등학교를 모두 다 아울러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는 과감히 생략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설계 의도는 앞서 나왔던 여행이라는 스토리텔링 속에 이어서 비행기의 높낮이를 통해 음악의 높낮이를 배워보는 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로봇의 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악보 읽기 없이도 청각적, 시각적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요. 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떴다 떴다 비행기 노래를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창작한 멜로디를 통해 손으로 짚어보거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음의 높낮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음악과 여행과 관련된 음악을 감상해 보도록 두 가지 노래를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거북이의 비행기,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을 넣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수정하셔서 사용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악을 들어봤다면 음악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비행기 노래를 배우고 불러보는 사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노래를 들어보고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은 불러보고 아니면 흥얼거리는 활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이 높이 낮게 낮게라는 활동이, 알록달록 높낮이 비행기 색칠하기라는 2단계 활동이,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연주하기 3단계로 활동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높이 높이 낮게 낮게라는 활동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높이 올라가는 소리와 낮게 낮아가는 소리를 또 들어보고 손으로 표현해보거나 몸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악을 들으며 이 소리가 점점 높낮이가 높아지는 소리구나를 확인하고 손으로 비행기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2에서는 알록달록 높낮이 비행기 색칠하기입니다. 이번엔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비행기 색칠해보는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떴다 떴다 비행기 음악에 맞추어 소리의 높이에 따라 색깔을 정해져 있고 그 높이에 따라 색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도래의 경우에 도는 빨간색, 레는 주황색, 미는 노란색으로 빨주노초 파란보색을 차용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그 비행기 노래의 음악을 들어보고 높낮이를 표현해보고 색칠로서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연주하는 활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핑퐁 로봇으로 비행기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실제로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몸으로 표현해 보거나 다른 활동으로 표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하기 활동으로는 떴다 떴다 비행기와 같은 음악이 중고학년에게는 너무 쉽고 중학교, 고등학교에게 너무 쉬운 음악이라고 하여 더 어려운 음악을 추가하였고 추가로 음의 길이를 넣어서 음의 길이를 맞춰서 음악을 구성해 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PT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여행 음악과 함께요입니다. 첫 번째는 목차가 나와 있고요. 네, 비행기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간단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하시고 우리가 함께 노래를 한번 불러보기 전에 두 가지 노래 가사가 있는 버전과 가사가 없는 버전을 준비했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도록 노래를 들려주시고, 여행에 대한 노래를 들어본 경험, 혹은 노래를 듣고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동요를 들으며 떴다 떴다 비행기를 배워보는 차시입니다. 이어서 배운 목표는 뮤직앱을 활용하여 음정을 표현하고 멜로디를 만들 수 있다입니다. 지금 소리 공유가 안 돼. 소리 공유 안 돼 있나요? 네. 화면상이 끊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 음을 들으면서 활동지에 있는 비행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그 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것이 올라가는 거나를 깨닫는 수업을 하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려가는 소리도 구성되어 있고요. 혹시 이제 이런 것에 좀 자극이 약하거나 다른 활동이 필요한 친구들은 여기에 같은 색깔로 색칠하는 활동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붙여서 음악을 보고 소리에 맞춰서 눈으로 활동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노래를 들으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 활동 2에서는 음악에 맞추어 알록달록 높이 비행이 색칠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해당 색깔을 높이에 맞춰서 색칠하는 활동입니다. 음악이 길기 때문에 총 여러 가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을 하게 되면 마지막 활동까지 하게 되면 활동지에 자기가 색칠로 표현한 비행기 색깔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것마저 어려운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활동지에 색칠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만 따라해도 괜찮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저희가 이제 음악을 들어보기도 했고 색칠도 해봤고 아이들이 음악을 많이 익혔을 것 같아서 이제 뿜뿜 큐브를 켜고 연주하는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었던 것 같이 핑퐁 큐브를 켜고 핑퐁 어플을 켠 다음에 그룹 번호를 입력하고 한 큐브, 그다음에 음악 미술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번 켜는 거 앞에서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연결해서 하시면 켜진 상태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누르셔서 불빛이 들어온지 확인이 되셨으면 음악으로 들어갑니다. 큐브가 빨간색으로 변한다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음악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건반 모드와 그림 모드가 있습니다. 건반 모드는 같은 방법으로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넣어져 있고 그림 모드는 34페이지부터 뒤로 이어져 있습니다. 해당 학년과 타겟에 맞게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좀 저학년에는 그림 모드가 더 편한 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건반 모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건반을 가르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넣어 놓았습니다. 이 건반을 선생님 수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보면 이 건반 표시가 있습니다. 이 건반과 그림 표시를 누르면 변하면서 건반과 그림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림 모드를 먼저 설명해 놔서 그림 모드에서는 이 더하기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표는 일단 여기서 그냥 바로 확인 누르는 걸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노래를 갖고 갈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음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은 이 더하기 있는 곳에 갖고 와야 되고, 음표는 아직은 학생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길이는 그냥 바로 확인을 눌러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요거에 대해 학습이 가능한 친구들이 있다면 뒤에 나오는 활동지에 음표의 길이까지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작할 때 어떤 걸 눌러야 하는지, 그다음에 수집통에 이제 음악을 지울 때는 수집통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 X를 눌러야 지워지는 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반 모드도 똑같습니다. 근데 건반 모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두 줄로 구성되어 있어서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걸 어렵다면 한쪽만 지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검정색 건반을 사용하지 않고 흰색 건반만 사용한다는 거 지시해 주시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건반이 익숙하다면 건반으로 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들 의견상 건반이 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엄청 느리게 만들어 놨고 천천히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음표를 추가로 설명하실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음표는 음의 길이다라는 거 한 페이지 넣어놔서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요 표를 보고 직접 이제 넣어가면서 할 수 있게 미, 레, 도, 레, 미미미 하고 가사도 혹시 쓰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약간 옅은 회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요 활동지에 있는 내용이랑 활동지에 맞춰서 하나씩 넣고 빼고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많으면 한 사람당 한쪽을 맡아서 이어서 연결해서 연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4명의 학생이 다 같이 와서 수업을 하게 될지 잘 몰라서 일단은 총 4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하기 활동인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예정일 것 같아 보이는데, 음의 길이까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고, 자, 이제 떠나요, 공항으로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좀, 어떻게 그리면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아마 요게 가능한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솔의 음의 길이, 도의 음의 길이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솔은 음의 길이가 긴 거다. 케이지가 차면 음의 길이가 긴 거다라는 활동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총 4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여기 음의 길이에 따라서 모양도 넣어 놨는데 요거까지는 학생들이 익히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추가 활동을 선생님들께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몸으로 표현한다거나 시간이 남으시면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니라면 이제 태블릿을 끄고 핑퐁 큐브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고요. 활동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글에 표현하는 거, 그리고 가사, 노래 들으면서 가사 익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손으로 가리키기 위한 것이 되어 있고, 네, 혹시 색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같은 모양의 색칠도 할 수 있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나눠주어서 한 개씩 해줘도 되고, 잘하는 친구들은 모두 한 번에 할 수 있게 보고, 큐브에 넣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놓아서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두 차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학습지에서도 다양하게 수준이 조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강사님들과 조금 소통을 하시면서 어, 학생들의 그런 대략적인 수준을 좀 공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라인봇
설명을 양윤환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차 시 설명을 맡은 교사 양윤환입니다. 3차 시 지도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차 시는 지금까지 여행을 컨셉으로 갔던 걸 그대로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전국 여기저기 놀러 갈 건데, 저희가 그 비행기 길을 만들어주고 그 비행기 길을 따라서 핑퐁 로봇이 움직이는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만들 핑퐁 로봇은 라인봇이라고 하고, 이 3차 시에서 다룰 핑퐁 로봇 기술은 라인 트레이싱입니다. 이제 이따가 저희가 PPT로 보여드릴 건데, 도입에서는 이제 비행기가 저희의 메인 테마다 보니까 비행기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이제 마음을 연 다음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라인봇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학생들마다 당연히 걸리는 시간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 들어요. 1, 2차 시에서 다룬 도트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G큐브에 도트 매트리스만 꽂으면 되는 것이라서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지만, 이제 라인봇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핑퐁 로봇을 사용하고 거기에 바퀴를 끼워야 되는 소요가 있어서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학생들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선생님들께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활동 1에서 라인봇을 조립한 다음에 저희가 이 라인봇이 바퀴로 굴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직접 색종이로 접고 그거를 라인봇 사이에 끼워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행기를 좀 꾸며보면서 나만의 비행기를 만드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공항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그 공항 중에서 네 군데를 이제 지정된 네 군데를 골라서 그 네 군데를 서로 이어줘서 라인 트레이싱을 할 준비를 하는 게 활동 2번입니다. 활동 3번에서는 이제 그 라인을 따라서 바로 라인 트레이싱 하는 게 아닌 손으로 핑퐁 로봇, 라인봇을 움직이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손으로 먼저 감각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라인 보드를 켜서 라인봇이 선을 따라서 라인 트레이싱 하는 거를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더하기 활동으로 이게 빨리 끝난다면 더 할 수 있는 활동도 준비를 했고요. 정리해서는 오늘 어떤 것을 했는지 같이 나누고 또 라인봇을 만들었으니까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 정리하는 시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유의점에서 비행기를 만들 때 좀 자유롭게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아는 공항을 최대한 많이 학생들이 끄집어냄으로써 좀 오늘 활동을 즐거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속해서 이제 PPT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시는 비행기 여행으로 전국 여기저기 공항을 다녀본다 라는 컨셉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행 주제의 테마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기로는 이제 당연히 비행기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는지 나의 여행 경험담을 학생들이랑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연히 학생들이 말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언제,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갔는지 같이 나눠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떤 공항에서 어떤 경험을 해봤는지, 그 다음에 그 공항은 어디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항과 관련된 경험을 자유롭게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개념적인 거 하나를 알려주는데,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우리는 세 글자로 항공로라고 하고, 오늘 이거를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볼 거야 라는 식으로 오늘의 배움에 대한 주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라인봇이란 로봇을 만들 건데요. 어, 구성품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구성품은 라인보드입니다. 네, 라인보드는 색깔을 인식해주는 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적외선 센서와 컬러 센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컬러인지를 확인을 해주고요. 적외선 센서를 통해 라인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입력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라인봇을 만들기 전에 핑퐁 로봇을 먼저 알아야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퐁 로봇이 어떤 모양인지 먼저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 가장 좋은 활동이 눈을 감고 여기저기에 있는 도형들을 찾는 활동입니다. 눈을 감고 핑퐁 로봇을 만지면서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게 하면은 핑퐁 로봇 G큐브에 대한 이 네모난 G큐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는 동그라미, 세모, 하트, 별, 네모와 같은 모양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랑 저는 수업을 꼭 할 때 하트 모양 만지면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수업을 차근차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G큐브를 켜고 끌 줄 알아야 되겠죠.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이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은 학생들이랑 라인봇 만들 때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인봇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먼저 찾고 꺼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C2-13이라 돼 있는데 어, 가운데 끼워주는 부품입니다. 이따가 다른 사진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핑퐁 바퀴 저희가 굴러가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바퀴 2개를 꺼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핑퐁 큐브, G큐브 2개가 필요하고요. 라인보드 1개를 꺼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종류를 꺼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모양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옆에 보이는 지금 네모 모양 보이시죠? 네모 모양이 오른쪽은 위로, 왼쪽은 아래로 가게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품을 껴주는 겁니다. 가운데 부품을 아래 껴주는데 이 네모 모양이 각각 어디로 향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들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좌우에 스텝 모터라고 바퀴를 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낀 상태에서 이제 이 라인보드를 꽂아줄 건데요. 라인보드에 끼워지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위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안 껴져요. 여기로는. 딱 여기밖에 안 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끼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양쪽에 바퀴를 끼워주면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바퀴 방향에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맞는 게 딱 이 안쪽밖에 없습니다. 십자 모형밖에 없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껴져요. 그럼 반대로 돌리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저 맞게 꼈어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들어가면은 맞게 껴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되는데 학생들은 이제 제가 만들면은 사실 저는 한 1분이면 뚝딱 만드는데 학생들은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연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모양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차근차근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라인보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라인보드는 컬러를 인식하고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그 코딩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주황색을 인식을 하면 출발을 하고요. 빨간색을 인식하면 오른쪽으로, 파란색을 인식하면 왼쪽으로, 노란색을 인식하면 뒤로, 초록색을 인식하면 멈추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는 라인 트레이싱만 해볼 거기 때문에 이 출발 색깔만 활용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라인봇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비행기처럼 꾸미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접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다양한 비행기 접기를 만들어 본 결과 이 스팅어 접는 방법이 가장 규격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좀 말아서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수업 전에 살펴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하면 이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버전도 있으니까 이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이 2번째 걸로 하면은 이 안에 낄 때 조금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생들이 하기에 적합한 걸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든 비행기를 이 사이에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끼기 전에 당연히 여기를 좀 자유롭게 꾸미는 시간을 갖고 끼면은 나만의 좀 비행기 라인봇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활동 1번인데 활동 1번 지금 들어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죠? 이제 여기에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많이 풍부하게 이제 뿜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처음 만들어 보니까 이제 핑퐁 로봇이랑 친해지는 시간도 여기서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동 2번은 비교적 간단하게 넣었어요. 활동 1번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항은 뭐가 있을지 한번 발표해 보는 건데요. 제가 지금 국제공항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각각 얘기해 보면서 그냥 우리나라에 다양한 공항이 있구나 정도만 학생들이랑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활동지로 넘어가는데요. 활동지에 4군데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4군데 선택한 기준은 라인 트레이싱 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4군데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직접 스티커를 붙여보고 4군데 스티커를 붙여보고 검정색 테이프, 절연 테이프를 제공드릴 건데 절연 테이프로 이 스티커와 스티커 사이를 연결해서 라인 트레이싱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활동 2번입니다. 항공로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각각의 공항을 이어주는 항공로를 우리가 만든다가 활동 2번이고, 그럼 항공로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비행기가 활동 1번에서 만든 비행기가 활동 2번에서 만든 항공로를 타고 움직이는 걸 저희가 체험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라인 트레이싱 하지 않고 손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를 확인해 봐서 저 손으로 먼저 감각적으로 이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뻑뻑해서 잘 안 가요. 잘 안 굴러갑니다. 스무스하게 굴러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비행기니까 라인봇을 손으로 들고 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움직이게 저희가 할 건데, 먼저 주의사항은 라인보드를 먼저 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라인보드를 먼저 켜고 그 다음에 큐브의 순서는 상관없이 하나 켜주고 그 다음 거 켜주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든 항공로에 따라서 선 따라서 움직이게 할 건데, 주황색이 출발하는 그런 코드라고 했죠. 그래서 컬러 센서가 있어요. 여기 앞쪽에 화살표 방향이 있는 거에 바닥 쪽에 컬러 센서가 있는데, 그 컬러 센서를 주황색 스티커에 냅두고 이제 잘 인식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놔주면은 얘가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라인봇 동작이 만약에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이상한 인식을 잘 못하면은 그러면은 라인보드와 큐브를 모두 끈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든 항공로에 따라서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중요한 점은 얘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갔다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갔다가 끊고 다시 두 번째 루트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끊고 세 번째 길로 가고, 이렇게 각각 움직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가다가 꺾어서 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서 라인 트레이싱 특성상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제 학생들이 라인 트레이싱을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간단하게 체험하는 정도로만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항공로를 만들고 애들이 라인보드 켜보고 그 다음에 컬러를 인식해보고 잠깐의 라인 트레이싱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걸 너무 빨리 해서 쉽게 하는 학생들을 위해 추가 활동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이따 활동지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이 곡선을 따라서 라인 트레이싱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동그란 원 안에는 주황색 컬러 스티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테이프를 아주 조금씩 잘라서 이어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꺾어지는 순간 얘가 라인 트레이싱 하지 못하고 앞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씩 이어 붙여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항공로를 만드는 더하기 활동까지 준비했고요. 이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너무 잘해서 끝내버렸어 하면은 이제 옆 친구와 같이 항공로를 잇는 옆 친구 활동지랑 이어서 하는 수업까지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라인봇하고 항공로를 소개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라인봇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라인봇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빼고 아예 라인보드 빼고 가운데 있는 부품을 빼는 그런 정리 활동을 해주시고 오늘 어떤 활동 했는지 함께 나눠주신 다음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활동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활동지 안에 첫 번째 장에 화이트 밸런스라고 얘가 컬러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컬러 인식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 놨으니까 이거 보고 내 거 라인보드가 컬러 인식을 잘 못하네 하면은 한번 해보시고 그럼에도 안 되면 라인보드를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검은색에 10초를 놓고요. 그리고 빨간색 불빛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주황색에 갖다 놓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안 되면은 라인보드를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활동 저희 회색 부분에 주황색 컬러 스티커를 놓고요. 여기 사이를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잇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학생들은 좀 어려워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시는데 좀 한 번에 이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2번 정도, 한 2~3번 학생들이 가능한 만큼 끊어서 해주면 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꺾이면은 조금 라인 트레이싱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정도만 선생님들과 강사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 활동을 할 때는 제가 좀 가장 적합한 크기를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크기에 맞춰서 스티커를 잘라서 이어 붙인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점은 가다가 이렇게 꺾이면은 너무 심하게 꺾이면 얘가 라인 트레이싱을 안 하고 앞으로 전진한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전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여러 번 붙여서 곡선의 형태로 라인 트레이싱 할 수 있도록 활동지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3차 시 라인봇에 대한 교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활동지나 지도안을 만드실 때 지필진 선생님들께서 정말 학생들과 치열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혼자 집에서 계속해서 적용해 보시면서 만든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윤환 선생님 그 활동지를 보시면은 그냥 단순한 A4로 출력하시기보다는 A3로 미리 출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강사 선생님들께서 패들렛에 있는 활동지 하단에다가 추천하는 활동지 사이즈를 다시 댓글로 달아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탱크봇 설명 이재욱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원래 이제 4차 시가 있지만 5차 시를 설명하게 된 이재욱입니다. 이어서 설명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차 시는 이제 탱크봇이라는 로봇을 만들고 그것과 제주도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에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제주도의 특산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네, 제주도를 잘 다니기 위해 좋은 자동차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활동일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번에는 탱크봇을 조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탱크봇 조립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탱크봇을 조립을 한 후에 아이들이 많은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탱크봇을 운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탱크봇을 내려놓고 교실 앞, 뒤, 뭐 오른쪽, 왼쪽, 멈추기, 뒤로 가기 등의 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운전을 할 거니까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 3초간 멈췄다가 운전하는 것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빠르기를 조절하면서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역자 코스나 뭐
다른 코스를 운전해 보면서 운전하는 실력을 키워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에 대한 좀 능숙한 시간이 되었다면 활동 섬으로 넘어가서 제주도의 올레길을 탐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은 원래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지만 탱크봇이 간다는 설정을 해두었고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를 학생들이 직접 교실에 있는 연필이나 지우개 등을 가지고 직접 구성하게 되고 그 위를 탱크봇이 지나가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탱크봇 운전하고 노는 시간까지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긴 한데 빨리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기가 만든 거 말고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몰래길 1코스, 2코스, 3코스 코스를 순서대로 완주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PPT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바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특산물을 한 4가지 정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한라산은 이 다음 차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흑돼지, 도라르방, 해녀를 탐험하는 제주도에 놀러 온 여행으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자동차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울퉁불퉁하죠. 이런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힘들 길을 가려면 어떤 차가 좋을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바퀴는 커야겠죠. 속도는 느리게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어서 표현할 수 있게 간단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네요. 바퀴는 커야 되고 속도는 느려야겠네요. 네, 이거는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봇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 실제로 이 눈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교실에 갖고 계시면 이렇게 눈을 한번 달아주시면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눈을 달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핑퐁 큐브 2개가 들어가고요. 바퀴가 4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체인 2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조립을 해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활동지에 보면 이거를 올려놓을 수 있게, 정리해서 올려놓을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해놓았어요. 준비물은 핑퐁큐브 2개, 고무줄 2개, 연골봉 1개, 바퀴가 종류가 2가지입니다. 이렇게 X자 바퀴랑 더하기 바퀴라고 표현했는데, 모양이 어떻게 다르냐면, X자 바퀴는 그냥 진짜 X자로 그냥 원형 모양 그대로고요. 더하기 바퀴는 가운데가 파져져 있습니다. 종류가 2가지인 거 잘 유념해서 조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브 2개 올려놓으실 때 보면은 별이 위에 가게, 하나는 네모가 위에 가게. 자,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지에다 올려놓을 수 있게 활동지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연결봉을 찾아서 이런 연결봉 위치에 올려놓고 고무줄 2개를 찾아서 옆에다 올려놓고 이거 뽑으실 때 A3로 꼭 뽑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바퀴 4개. 바퀴 4개 보면 가운데 지금 그 곱- 더하기랑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챙기셔야 돼요. 더하기랑 곱하기. 더하기는 여기 가운데 뚫려 있는 거, 곱하기는 안 뚫려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끼워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학생들이 끼우는 게 되게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얘는 그냥 갖다 끼우면 되는데 이 가운데 구멍이 있는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홈이랑 이 홈이랑 맞춰서 끼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어려워한다면 이건 미리 그냥 꽂아 주시고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완료가 되었으면 아마 이렇게 최종적으로 꽂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립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금 조립하셔서 보셨듯이 조금 잘 빠지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지에 보시면 이 네모랑 별이 위에 가기 위해서 연결봉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퀴가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색 가운데 동그라미를 흰색에다 꽂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에 꽂습니다. 네모랑 별이 위에 있는 거는 계속 고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무줄 끼우실 때 바퀴가 좀 잘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작하기에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이건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도 조금 이제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립형이다 보니 잘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아마 더 보내주실 거예요. 요거를 요 위에다 꽂아서 추가 부품 연결하면 좀 덜 빠집니다. 요 연결봉도 좀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추가 부품 연결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됐으면 탱크봇을 이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미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절차까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 절차대로 탱크봇까지 찾아오셨으면 여기 요 조이스틱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조이스틱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조이스틱 버튼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처음 시작하실 때 가운데를 누르면 멈춘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PPT 보면서 앞으로 버튼 눌러보세요.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뒤로 같은 버튼 누르면 이렇게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멈추는 것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학생들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에 보면은 이 속도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오른쪽 돌 수 있게 애들이 빠르면 이 오른쪽 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해서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 돌 수 있게 활동지에 있는 부분이나 학생들이 그 위에 놓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왼쪽 버튼 돌아서 반대로도 오게 앞뒤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신호등이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가서 멈추고 하나 둘 셋 말하고 다시 출발하기.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신호등에서 멈췄다 간다. 빨간불에서 멈춘다. 초록색으로 변하진 않아서 멈췄다 간다 정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코스에서 조금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면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 올레길을 탐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지에 제주 올레길이 되어 있고 제주도 길을 우리 올레길이라 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약 조금 어렵게 더 만들어 놨어요. 울퉁불퉁, 뭐 구불구불, 나뭇가지, 돌, 뭐 나뭇가지 있고 돌도 있고 울퉁불퉁하다라는 것을 설정해 놓았고 이 위에다가 학생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거나 학급에 있는 레고 블럭이나 연필, 줄기를 올려서 땡땡이의 올레길, 뭐 땡땡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활동지 위에다가 길 이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길 이름 쓰고 그 위에 이제 제주도 차를 타고 길을 다니는 올레길을 닮아봅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뭐 한여랑, 해녀랑, 흑돼지랑 하르방도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올레길을 보면 다니면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정리하는 건데 이게 수업하고 정리할까지 되게 오래 걸려서 아마 선생님께서는 이제 먼저 하시면 뒤에 하시는 분은 두 차시 연속으로 이 옷을 가지고 한라산까지 오르는 활동까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활동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도착해서 뭐 색칠하거나 이름 색칠해보기, 요거 표시해보기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큐브 올려서 바로 할 수 있게 큐브 올리고 이거 뭐 끼우고 바퀴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연결된 바퀴 여기다 올려놓고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게 A3로 뽑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해보고 반대로도 가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빨간불에서 하나 둘 셋 멈췄다 가는 것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애들을 보면은 뭐 박치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리저리 운전하는 거 좋아하니 조금은 시간을 주셔서 아이들이 이런 거에 더 궁금증이 떨어져야 다음 활동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궁금증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올레길 길 이름 쓰고 이 위에다가 내가 이제 다양한 부품을 넣어서 하지만
우리 탱크봇은 어디든지 잘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넘어갈 수 있게 위에다가 해주시고, 우리 꼭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니까 다양하게 올려놓고 학생들이 끝까지 가고, 그다음에 괜찮으시면 요거를 친구들끼리 길을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이어서 만든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탱크봇 5차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그 활동 내용을 보시다시피 라인봇과 탱크봇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책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아이들과 조금 노는 느낌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지도안들이 다들 상세하게 잘 짜 주셨긴 하지만은 12 월까지는 초안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실증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개선되면 좋은 점들을 실증 보고서에 많이 담아 주시고, 네. 그리고 교환과 관련된 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2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이 없으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의하실 내용들이 추가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나 생기면 있는 패들렛에 있는 메일과 문의 전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연수는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